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을 뭘 넣어야 될지 고민이신가요? 중개사가 써주는 대로 하기에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복잡하고 임대인이면 내가 어디까지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임차인일 때는 어디까지 특약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딱 핵심만 찝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보세요.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로 이런 양식으로 생긴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되는 표준 계약서 양식입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1번 계약할 부동산의 위치가 나오는 부동산의 표시, 2번 계약 내용에는 첫 번째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 이것의 금액과 날짜 2번 계약의 기간 3번 용도 변경 및 전대의 금지 4번 계약의 해지 요건 5번 계약의 종료시 원상복구와 보증금의 반환 6번 잔금 전 계약의 해제 7번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기입되는 내용들이고 부족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약에서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특약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들이 주로 앞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다. 2번 임대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다. 고지한 면적은 실제 실측하는 면적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저는 2번 특약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대차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서 생기는 오해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예전 건물은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임대인들조차도 정확한 면적을 알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실제보다 조금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위해서 실측을 했을 때는 알고 있는 면적이나 대장상 면적하고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꼭 특약에서 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짚어줘야 됩니다. 임대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고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다 라는 의미의 특약을 써주고 중개사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월 차임이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 모두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면적을 임차하는 거지만 작은 숫자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임대인은 최대한 협조한다. 업종에 따라서 영업을 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맞는 부동산을 임대 계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임차인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에 필요한 신고나 허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계약 전에 챙겨서 확실히 해두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건물주가 꼭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명시를 해주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무상임대차 기간, 렌트프리에 합의가 되었다면 반드시 명시를 해주고 첫 번째 월 차임 입금일을 계산해서 명시해 줍니다. 만약 계약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긴 기간의 렌트프리 기간이 협의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퇴실할 때 무상임대차 기간만큼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무상임대차 기간을 넣어주었다는 의미가 되고 임차인에게도 무상임대차 혜택을 받는 만큼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동시에 줄 수 있어서 본 특약은 양쪽에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공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위에서 확인한 기본 계약의 다섯 번째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되지만 전 임차인에게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또 새로운 임차인이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하고 계약의 종료 시까지 사용을 하다 어느 선까지 원상복구의 범위를 설정할 것인지 이걸 미리 협의해서 특이하게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등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대신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면제된다 라는 특약을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벽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건물의 구조 변경이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퇴실 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와 임차인이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리미리 합의를 해놓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건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건물의 부착물에 대한 보수나 누수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를 책임지고 건물의 사용 수익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청구된 금액을 이월 차임에서 제외하고 입금한다는 특약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월차임과 관리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페널티인 만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관한 페널티까지 함께 명시하는 것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연 12% 이자까지 책정하는 특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임차인은 해당 영업에 필요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화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서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인적 사고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정산하고 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나 정화조 청소 필증 등을 책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에 유리하면 반대쪽은 불리해지는 특약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항상 약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쪽이 약자라고 흔히들 인식하지만 그만큼 우리 법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임대부동산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로 계약서가 작성이 될 수도 있고 임대부동산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임대차 계약의 특약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초만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